조명이 반쯤 켜진 연회장 복도에서 저는 양동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향수와 헤어 스프레이 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반짝이는 하이힐 뒷굽이 바닥을 날카롭게 찍었습니다. 목에 작업증을 건 젊은 여성 스태프들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동선 막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 존에 걸레통 보이면 큰일 나요. 물 떨어지면 미끄러워요. 아시죠? 저는 양동이를 몸쪽으로 더 끌어안고 화분처럼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포토존이 하얗게 떴고 몇 사람은 휴대폰 화면으로 입술색을 고쳤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물기를 손가락으로 콕 짚었습니다. 얼룩 하나가 이 공간의 품위를 무너뜨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접어 그 자리만 조용히 닦았습니다. 세제 냄새와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제 손등에 굳은 살이 천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이모님, 여기선 이모님 아니세요. 외부인 등록하셨죠? 사진에 걸레 나오면 곤란해요. 뒤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공손함이 벽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오늘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겠지요. 다만 완벽의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손길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물부터 닦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시겠어요? 느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는 당신 곁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켜주시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지하 1층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곳만큼은 환한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연회장에서는 글로벌 투자그룹의 중요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벌써 20번째 닦는 건가? 63살 이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대리석 바닥 위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호텔에서 객실 청소 이모로 일하며 체득한 기술이었죠. 물기 하나, 먼지 한 톨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원형 테이블들이 정돈되어 있고 단상 위에는 연단과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걸레를 헹구며 단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곳에서 오늘 오후 외국 귀빈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처럼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정돈만 할 것이고요. 바닥을 닦던 중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에 반사되면서 작은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걸이였습니다. 낡은 유니폼 셔츠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작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펜던트가 바닥에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이 바래고 체인도 낡았지만 여전히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먼 나라에서 받은 선물이었죠.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펜던트를 셔츠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 숨겼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바닥 닦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늘 뒤에서 정리만 하던 자신에게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해 보였습니다. 이모님, 거기 깨끗하게 됐나요? 네, 부장님. 3번 확인했습니다. 부장은 연회장을 한 바퀴 돌며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테이블 배치, 음향시설, 조명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글로벌 투자그룹 대표가 직접 오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호텔 명성에 큰 타격이에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정리했습니다. 부장의 말은 맞았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실수라도 하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이모 같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준비 사항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모는 혼자 남았습니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수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순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준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준비 사항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정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모는 단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20년간 이런 바닥에서 일하며 생긴 직업병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단상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걸음을 옮겨 단상 근처로 갔습니다. 연단 앞에 서서 가만히 마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마이크를 통해 오늘 오후 중요한 말들이 오갈 것입니다. 외국어로 된 복잡한 이야기들, 투자와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요. 문득 이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기 직전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한때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의 자신은 호텔 객실 청소 이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셔츠 속에 숨겨둔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가슴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라고,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이모는 연 회장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고 테이블은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으며 의자들도 일직선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 위쪽 작은 창문을 통해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닥의 물기를 확인하고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 회장을 나서려던 순간 다시 한번 단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기서 오늘 오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자신은 과연 그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지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이모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연 회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고요했던 공간은 이제 수백 명의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업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투자 관계자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연 회장 뒤편 서비스 통로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녀가 정성스럽게 닦아둔 대리석 바닥 위로 정중한 발걸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사회자가 마이크 점검을 하고 있었고 연단 옆에는 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에서는 급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통역사가 못 온다고요? 부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지와 정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량 사고라고 하시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대요. 다른 통역사를 급히 섭외해 볼까요? 5분 후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다른 통역사를 구해요? 부장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출습니다. 글로벌 투자그룹의 에드워드 로엘 대표가 곧 단상에 올라 영어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이 동시 통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사를 연기해야 할까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귀빈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특히 에드워드 로엘 대표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바로 다음 도시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는 서비스 통로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장과 직원들의 절망적인 표정, 점점 불안해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 속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다시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텔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 있었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행사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참석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석자들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모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여 년 전 먼 나라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틈틈이 했던 통역 아르바이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두 언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펜던트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통역 없이 진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두 신입 직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모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뒤에서만 일했던 사람의 걸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모의 목소리에 부장과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스쳐갔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청소 이모가 무슨 일로 다가온 것일까요? 제가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부장의 눈이 크게 떠졌고 민지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모님이 통역을요? 부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모의 낡은 유니폼을 훑었습니다. 20년간 호텔 객실만 청소해온 이모가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해외에서 통역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이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이모님이 영어를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정식 행사인데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부장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우려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부장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점점 불안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자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단상 앞줄에 앉은 에드워드 로엘 대표는 시계를 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도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이모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두 신입 직원은 이모를 향해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부장과 달리 이모의 제안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이 서시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모의 대답은 짧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셔츠 속 펜던트를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따뜻하게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20년간 뒤에서만 일해온 이모가 과연 수백 명 앞에서 중요한 통역을 해낼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10분, 연회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모는 단상 옆 통역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쌍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는 단상 바로 옆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 공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문 통역사만 들어가는 신성한 공간이었죠. 이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뒤에서만 일해온 자신이 과연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괜찮다.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다독이며 통역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셔츠 속 네잎 클로버 펜던트가 따뜻하게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통역사 분이 바뀌셨나요?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객석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이 낡은 유니폼을 입은 이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예,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통역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부장이 마이크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에드워드 로엘 대표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드워드 로엘의 첫 문장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아름다운 서울에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모의 차례였습니다. 이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자신처럼 두 언어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서울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말이 내 숨을 타고 마이크로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모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엘의 말투와 감정, 심지어 호흡까지도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그가 직접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에드워드 로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따뜻함과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국민들의 따뜻함과 회복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모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로엘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참석자들도 이제는 이모의 통역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통역 부스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모는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종종 숫자와 이익에만 집중하지만 오늘은 더욱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적 연결의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숫자와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욱 근본적인 것, 바로 인간적 연결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지금 이 순간 인간적 연결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능력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서 이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의 떨림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단순히 금전적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 사이에, 꿈과 꿈 사이에,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투자는 단순히 금전적 수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 사이에, 꿈과 꿈 사이에,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서 이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언어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객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아해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모의 통역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에드워드 로웰의 메시지가 한국어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지켜보던 다른 호텔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보던 청소 이모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서 이룩하는 성취가 아니라 함께 일궈내는 성과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서 이룩하는 성취가 아니라 함께 일궈내는 성과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모의 통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고 있었고 참석자들의 집중도도 높아져 갔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에드워드 로웰은 이모의 통역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역의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는 안심하고 자신의 발표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은 이제 완전히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모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모가 진정한 시험을 맞게 될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이어가던 이모의 마음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인간적 연결에 대해 말하는 순간,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25년 전 캐나다 토론토의 한 주택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28살이었던 이모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낮에는 한국계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저녁에는 작은 통역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꿈은 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7살 된 소년 에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이모는 에디의 보모 역할을 맡으며 그 아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에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에디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모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열심히 따라했고, 이모는 그 아이에게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었던 그 시간들이 이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밤, 이모가 에디와 함께 집에 있을 때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그때 에디의 부모님은 모두 야근 중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에디를 침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에디,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에디는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이모의 말을 믿고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이모는 부엌으로 나가 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는 물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뒤로 다가가 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강도가 비틀거리며 돌아서는 순간 이모는 또 다른 냄비를 들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경찰을 불렀어요. 격투 끝에 강도는 도망갔지만 이모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에디가 911에 신고했고 이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이모 앞에는 에디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에디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작은 네잎클로버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정교한 펜던트였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죠.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천사예요. 그녀가 목걸이를 이모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네잎 클로버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금속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면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도요. 에디도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이모에게 꼭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모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에디는 이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에디의 부모님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꼭 다시 만나요. 하지만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모는 아버지의 병수발과 생계를 위해 호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사의 꿈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도 이모는 계속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잎클로버 목걸이만이 그때의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모는 가슴 속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용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모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오래전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을 때라는 것을. 그녀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에디를 지키기 위해 냄비와 후라이팬을 들었던 그 용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라는 다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이 곧 더 큰 시험대 위에 올려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플래시백에서 돌아온 이모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통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발표는 점점 깊이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집중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이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휴대폰으로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장은 통역 부스 옆에 서서 이모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이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막 통역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부장은 더욱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과 상생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었고 이 흐름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이모의 통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통역 부스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통역 부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도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부장님, 지금은 규정 위반입니다. 통역사 자격증도 없고 정식 허가도 받지 않았어요. 호텔 본사에서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장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마이크 앞에 앉은 채로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멈춘다면 행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객석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단하는 거예요? 통역이 너무 좋았는데 계속 들어보고 싶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모의 통역에 만족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중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정우가 조용히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참석자들이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단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신입 직원의 말에도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 것도 사실이고요. 이모의 말에 부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모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국제 행사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호텔의 품위를 지키는 일일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모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님들을 제대로 모시는 것 아닐까요? 이모의 말에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 규정 위반은 부장님이 지시하시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통역이 끊기면 행사의 안전과 품위가 무너집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요?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모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단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객석 앞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장과 회장이 조용히 일어나서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장과 회장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사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연 회장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행사의 연속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사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장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호텔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의견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모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훌륭한 통역이었어요. 끝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응원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 위반 문제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이모에 대한 지지로 변했습니다. 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의 분위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원하고 계시는데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부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연 회장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모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로웰도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재개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단합된 분위기였습니다. 부장은 통역 부스에서 나오면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주먹을 맞댔습니다. 그들의 작은 승리였습니다. 이모는 다시 통역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통역사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준비한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모의 통역은 더욱 자신감 있게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집중도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발표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투자 철학과 인생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모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스럽게 번역하며 그의 마음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연단을 떠나 객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표정에는 깊은 감정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본에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통역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통역을 했지만 에드워드 로웰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죠. 이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모의 가슴 속에서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지만 통역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통역 부스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후라이팬과 냄비로 나쁜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이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 그는 바로 에디였습니다. 그 작은 7살 소년이 이렇게 성장해서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후라이팬과 냄비로 나쁜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통역 부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유리창 너머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특별한 목걸이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모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셔츠 속에 숨겨둔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특별한 목걸이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이 드라마틱한 순간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셔츠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네잎클로버 펜던트였습니다. 이모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연회장의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로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me? 그 한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 그대로였습니다. 번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언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우연히 이모의 목 부분을 비췄습니다. 셔츠 사이로 살짝 보이는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정말로. 에드워드 로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역 부스의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았던 소년의 모습이 이 성숙한 남성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디. 이모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네, 저예요. 에드워드 로웰이 된 에디예요. 객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극적인 재회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셔츠 안에서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25년간 간직해온 그 소중한 선물을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모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의 질문을 그대로 한국어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통역 부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천천히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에디도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모의 목소리에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나도 그래. 항상 궁금했어. 에디가 어떻게 자랐을까 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 진짜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모를 믿고 지지했던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사장과 회장도 감동한 표정으로 이 재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요. 그래,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 네잎클로버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이모가 펜던트를 쥐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두 개의 네잎클로버가 2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연회장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했지만 곧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에 축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모와 에드워드 로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다시 그때의 보모와 소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한 박수였지만 이제는 전체 연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기적 같은 재회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모와 에드워드 로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엘이 천천히 이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찾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 에디가 잘 지내고 있을까 늘 궁금했어.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박수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의 탄성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아요. 민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정우도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포옹을 마친 후 에드워드 로엘이 참석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돈이나 사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25년 전 7살이었던 제게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감동, 그리고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모님, 부장이 이모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부장이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장의 용기 있는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부장님, 고개 드세요. 부장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이모의 따뜻한 말에 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이나 직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백화점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이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오늘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감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힘있게 말했습니다. 먼저 호텔의 모든 청소용역 팀 분들의 휴게 공간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근무표는 즉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협력업체와 용역업체,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박수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사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회장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아시아 지역 통역 컨설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요? 25년 전에도 저를 구해주셨고 오늘도 이 행사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 증명이 어디 있겠어요? 연 회장의 박수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 정우도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부장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모는 가슴에 손을 대고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펜던트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들 정말로 지켜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장과 회장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전에 당신이 제게 준 용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드리고 싶어요. 에드워드. 정말 고마워. 이모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환호였고 정의에 대한 찬사였으며 진정한 인간 승리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모는 연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정성스럽게 닦았던 그 바닥, 그 단상, 그 마이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숨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당당히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25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평생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연 회장 백스테이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뒤에서 바닥을 닦는 청소 이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일까? 혼자 중얼거리며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스테이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에드워드 로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에디. 아직 믿기지가 않아. 이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에드워드가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많이 찾았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나도 그래. 에디가 어떻게 지내는지 늘 궁금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고. 행복했어요. 힘들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거든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때 그분처럼 용감해지자고 다짐했어요. 이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다. 모든 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에드워드가 셔츠에서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25년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용기를 냈거든요. 이모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네잎클로버가 백스테이지 조명 아래서 나란히 빛났습니다. 우리 둘 다 이걸 지키고 있었구나. 운명이었나 봐요. 에드워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통역 컨설턴트 말이에요.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당신의 통역을 들어봤잖아요. 완벽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호텔 일도 계속 하시면서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모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응. 객실을 단정히 하듯이 내 목소리도 다시 쓰겠어. 이모의 말에 에드워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씀 정말 좋아요. 당신다워요. 이때 백스테이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지와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기 계셨네요. 지금 호텔 전체가 난리예요. 모든 직원들이 이모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벌써 개선 작업이 시작됐어요. 휴게실 공사 업체가 와서 측정하고 있어요. 근무표도 내일부터 바뀐대요. 부장님이 직접 공지했어요.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약속은 지켜야죠. 특히 공개적으로 한 약속은요. 에드워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리고 정말 통역 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응, 해볼 생각이야. 와, 정말 대단해요. 완전 인생 역전이에요. 정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능력을 다시 찾은 거죠. 에드워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님,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면? 아니에요. 부장님,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께는 특별 표창을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오늘 이모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 정신이었어요.
부장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어려운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모의 너그러운 마음에 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에드워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모님이 보여주신 용기, 저희도 배우겠어요. 민지와 정우의 말에 이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됐어. 백스테이지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에드워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 번째 통역 프로젝트가 있어요. 작은 비즈니스 미팅이지만 시작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모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드워드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고마워, 에디. 이모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를 에디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에디로 불러주세요. 당신 앞에서만은 그 어린 소년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항상 너의 이모로 남을게. 네, 영원히요. 이모는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열심히 닦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바닥을 닦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인생이 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루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모는 마지막으로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에 받은 이 선물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요. 이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서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스테이지를 나서며 이모는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청소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통역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객실을 정리하듯이 내 인생도 다시 정리해보자.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니 이른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모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25년간 간직해온 행운의 상징이 마침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디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하늘에 인사했습니다. 25년 전 그 따뜻했던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모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버려둔 꿈은 언젠가 다시 나를 기다린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다시 품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모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발걸음이었습니다.